단 3분 만에 블루홀의 깊은 바닥인 91m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스릴 넘치는 다이빙으로 시작된 다이빙은 끔찍한 결말로 바뀌었고, 이 다이빙 강사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이빙 사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8일 이집트 다합 블루홀에서 휴가를 보내던 22세의 젊은 다이빙 강사 유리 립스키는 깊고 푸른 블루홀 바닥으로 다이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와 친분이 있는 숙련된 다이버들에게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가 이곳에 아직 이틀밖에 머물지 않았고, 다이빙 준비에는 특수 장비와 몇 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유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다이버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홀로 다이빙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죠. 다합 블루홀은 근처의 도시를 지나 해안에서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자연 블루홀입니다. 블루홀의 깊이는 무려 3000m에 달하며 체험과 재미를 위한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수심 40m까지만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특수혼합 공기와 전문 훈련, 전문 장비가 필요한 블루홀입니다. 다합 블루홀은 다이버들의 공동묘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약 100m 깊이의 해저 블루홀은 지난 10년 동안 130명에서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입니다. 유리 립스키가 다합 블루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고집불통의 다이빙이 곧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이빙 장비를 갖춘 유리는 오후 5시경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이빙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머리에 차고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리 이외에도 여러 다이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리가 여분의 다이빙 실린더를 착용하지 않고 다이빙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추가 실린더를 착용하지 않았던 그는 다이버들의 치명적인 증상 중 하나인 질소 마취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질소 마취에 걸리게 되면 술에 취한 듯이 어지럽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유리가 블루홀 해저로 내려오면서 그는 서서히 일행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내려오다 보니 유리는 혼자가 되었고, 본인과 머리에 찬 카메라만이 있었습니다. 다이빙 처음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유리가 서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햇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질소 마취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의식은 해저로 내려가는 동안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의 수압이 높아졌고 산소 실린더 속의 공기는 수압으로 인해 압축되어 있었으며, 유리는 그렇게 압력이 높아진 질소를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잠수부들이 언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40m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증상 때문입니다. 유리는 수심 40m를 훨씬 넘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그가 위치한 수심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신이 혼미했던 유리는 몇 초 만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력 조절 장치를 부풀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압이 빠르게 증가했고 유리의 폐 내부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가라앉고 있었고 질소 마취로 인해 그의 움직임은 둔해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제한 수심의 2배가 넘는 80m를 넘어섰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력 조절 장치를 더 부풀리려고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압력 때문인지 부력 조절 장치가 터지게 됩니다. 조끼에서 공기가 쏟아져 나왔고 부력 조절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심 91m 정도 지점에 도착한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착륙했습니다. 오후 5시 11분 카메라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결국 유리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해안 블루홀에서부터 시작해 무리한 다이빙으로 블루홀 바닥에 죽은 채 누워있는 모습까지 약 7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의 카메라에 이 모든 것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2000년 5월 5일 이집트 현지 테크니컬 다이버 타렉 오마르의 손에 의해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타렉 오마르는 광범위한 구조 경험을 가진 현지 다이빙 전문가로 다이빙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유리가 블루홀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자 오마르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오마르는 모든 긴급 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다루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시신만을 수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유리 립스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마르는 블루홀에 들어가 상황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홀은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오마르는 유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해저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마르가 유리를 발견하기 전에 유리는 진작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마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시신의 위치를 확인한 오마르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마르가 해야 할 일은 당시에 유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의 상태에 대해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유리가 차고 있던 벨트에 약 12kg의 납을 달고 있었는데 이는 유리가 깊은 곳을 다이빙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마르는 유리의 부력 장치가 터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실린더에 들어있던 압축 공기가 12리터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오마르는 유리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마르는 카메라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과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유리 립스키의 사고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블루홀 깊은 곳으로 다이빙하는 것 치고 유리의 장비는 쓸데없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높은 압력으로 인해 부력 조절 장치가 터지게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다이버에게 위험한 증상 중 하나인 질소마취가 유리를 비극에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유리의 어머니는 다합에 있었습니다. 유리의 어머니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오마르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오마르는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먼저 확인했더라면 카메라가 물에 잠겨 망가져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카메라로 생생히 보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영상이 담긴 카메라는 어머니가 돌려받게 되었고 일반인도 보기 힘든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아직도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탈핵 오마르는 유리가 다이빙하기 전 다이빙하는 것을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리가 다이빙 파트너를 찾으려고 다합 주변을 걷고 있을 때 탈핵 오마르를 만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마르도 유리에게 그곳에서 무리한 다이빙을 시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리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합 블루홀 입구 옆 절벽에는 묘비와 작은 기념비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이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유리 립스키 또한 이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홀한 블루홀 내부를 헤엄치고 싶어 했던 다이버 유리 립스키의 안타까운 죽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